자, 그러면은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숙제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위의 과정에 맞춰서 그 써있잖아. 위의 과정, 여기 과정이 써있어.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셨어요? 다른 애들에서 2개가 나왔구나. 이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 어떻게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넌 그에 대해 뭐라고 생각해?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란 말이 나와야 돼. 이해됐지? 그다음에 이거는 다 하셨나? 그때 객관식 제외하고도 다 했구나. 그때 미리 이제 그 전에 한 거지? 오빠는 다. 고생했네. 여기는 가위가 제일 위가 안 좋다는 이게 초상화가 걸려서 초상화인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행이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행 자체가 얘가 걸려 있다. 행이. 그래서 걸려 있는 portrait이 돼야 되기 때문에 ing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리고 이제 애초에 뭐가 틀렸냐면요. pp형도 틀렸어요. 행드가 아니에요. 헝이야 헝. pp형 자체가 헝. 이건 이제 썸남변. 이게 pp형 자체가 틀렸어요. 끝을 네. 자, 그다음에 보자. 채점은 안 한 거죠? 그 대화문 학습한 건 어디 있어요? 대화문 학습한 건 어디냐? 데일리 테스트 어디 적었어요? 지난번에 숙제 내줬었잖아. 내가 금요일에 카톡에 보내줘. 일단 알았어. 아니고요. 이 과정에 맞춰서 해야 다시 한번. 위에 과정에 맞춰서. 그 과정이 지금 다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요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이건 아직 다 못했고, 그다음에 이건 아까 받은 거고, 이거는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잘라. 잘했네. 깔끔하게. 아, 객관식만?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만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너가 추가로 더 한 거잖아.
자, 그 데일리 테스트에서 그 해석 테스트 부분은 여러분이 다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개념 테스트 부분 이것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가주어진 주어인데 가주어진 주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면 자 가주어진 주어에 대한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나 아니면 접속사 대절 얘네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뒤로 보내고 우리가 가주어 it을 써서 it 어쩌고저쩌고 투동사원 또는 대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한 거지. 가주어 it과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 의미상 주어에 관련된 건 아예 내용도 빼버렸습니다. 그거 일부러 빼고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it의 종류별 구분하는 방법. 자, 비인칭 주어 같은 경우는 뒤에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등등등을 나타내면은 비인칭 주어고, 자 그런 표현이 안 나오면서 to나 대절이 나오면 가주어다. 그리고 이 둘 다 아니고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나오면서 동시에 그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면은 우리가 또 이제 인칭대명사 it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 말고 강조 구문에 it도 있었어요. 강조 구문.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강조 구문의 it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 대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얘랑 헷갈릴 수 있겠죠. 가주어 it과. 그렇죠? 왜냐면은 가주어 it 같은 경우에도 뒤에 대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that 뒷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때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녀석을 합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합쳤을 때 강조 구문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하나의 완전한 문장. 근데 얘는 합치면은 이상한 문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고 이상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쌤이 따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투부정사의 쓰임새에 관련된 건데, 자,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을 때와 중간이나 맨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온 경우인데, 자 뒤에 콤마가 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투동사원형 나왔는데 콤마가 있다. 그러면 뭐다? 여기 있네요. 1-2부터 콤마가 나온 경우면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이는 거고, 자 투부정사 이하에 콤마가 없다. 그럼 뒤에 동사가 나와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중간이나 뒤에 있을 때,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투부정사 이하를 한번 삭제해봐라. 그리고 남는 문장을 해석해봤을 때 완전하면 얘는 수식어가 되고 불완전하면 명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특강 때도 배웠던 내용이죠. 완수불명. 그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포함한 뒷부분을 전부 다 삭제하고 남는 문장만은 이제 해석과 구문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이것만으로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불완전하다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명사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뒤에 나왔으니까 주어는 아니겠고 보어나 목적으로 쓰이겠죠. 물론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앞에 it이라는 가주어가 나왔다면 당연히 진주어로 쓰이는 거겠습니다. 자, 반대로 남는 문장만으로 해석이 올바르게 된다. 얘 자체로 완전하다. 그럼 뒤에 수식어가 돼야겠죠. 수식어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때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명사가 있나 없나를 보라고 했습니다. 앞에 명사 있나 없나. 자, 명사가 안 나왔어. 그럼 부사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때는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하기 위해 등등으로 해석이 되는지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전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이 과정을 제가 답지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위에 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to drink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라?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일단 얘를 삭제합니다. 그럼 남는 문장만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해봤을 때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문장이 됩니다. 즉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식어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을 보니까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마시기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면 말이 이상하죠.
마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마실 리을자 받침으로 끝나네요. 됐죠? 따라서 얘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형용사로 쓰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이 이제 2세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등등의 표현이 있는가 그걸 봤는데, 자, it is impossible to swim across the river. 뒷부분까지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투부정사 앞까지만. 없잖아요. 날씨, 시간 등등의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럼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왔는가?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가주어, 진주어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해석까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 to swim across this river. 이 강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 진주어. 따라서 얘가 가주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y dad gave me a doll. I like it very much. 자, 여기서는 이시 목적어 자리에 나왔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it, 가주어, 비인칭주어, 강조구문 전부 다 주어입니다. 주어. 자, 근데 이시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바로 인칭대명사 it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o get up early is good for health.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콤마가 있냐 없냐를 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콤마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다? 주어로 쓰이고 뒤에 동사가 나와 있겠죠? is라는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together은 주어, 즉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로 쓰이고 있다. 됐죠? 이 내용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We must hurry to catch the last train.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중간에 나왔으니까 뒷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남는 말은 we must hurry. 우리는 서둘러야 돼. 이 말만으로 당연히 문장 전달이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서둘러야 돼. 이 말만으로.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은 형용사나 부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식어니까. 근데 앞을 보니까 명사가 안 나왔죠? hurry는 동사니까. 그럼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역할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부사로 썼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까지 해보자면요. 우리는 마지막 기차를 잡기 위해서 서둘러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뭐 하기 위해, 그리고 부사로 쓰였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를 봤는데 전부 다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를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 안 낸다고 했어요. it이 뭐로 쓰였냐, to가 뭐로 쓰였냐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추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강조구문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강조구문 해석은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를 땡땡땡이라고 한다면은 땡땡땡이 바로 물결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좀 다른데 이제 은호가 질문한 김에 강조구문에서는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나 부사가 나오거든요. 명사나 부사. 근데 이 물결 자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보어 자리예요, 여러분. 보어 자리. 왜냐면 it is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 부사나 형용사가 나왔다면 구별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렇죠? 만약 형용사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예요. 부사가 나왔어. yesterday 막 이런 부사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강조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사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라? 구분이 안 되잖아요. 둘 다 명사가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만 이 두 문장을 합쳐보면 됩니다. 합쳐서 이상한지 아니면 완전한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8과까지 아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문 이제 학습법까지 해갖고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둘 중 하나예요. 이제 하나는 외부 지문을 이제 제가 드렸잖아요. 워크북이랑 같이.
외부 지문 워크북은 최대한 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좀 양적으로 좀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제가 파트를 딱 4개만 넣었어요. 4개만. 그래서 한글 빈칸, 영어 빈칸, 그리고 구문 분석 및 해석, 그리고 영작. 영작은 다 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몇 개 뽑았어요. 제가 뽑아갖고 그 부분만 영작하는 거 이렇게 이제 4개로 제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교과서 진도는 다 나가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진도는 내가 끝난 거고 니네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도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이제 어법 개념 테스트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봤는데 아직 여러분이 어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어법 사항이 무려 8개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은 당장 다다음 주에 보고요. 그렇죠? 일정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꽤 빡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뭐랄까 그동안 좀 질문하거나 이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진도를 우리가 계속 나가느라,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질문을 좀 위주로 받아줄까 아니면은 그냥 모의고사 외부 지문을 진도를 나갈까, 사실 이게 조금 고민이 됐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좀 듣고 제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좀 많이 수렴을 할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 말하는 거예요.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외부 지문 진도를 나간다. 그럼 당연히 진도 나가는 거고요. 당연히. 외부 지문 진도를 안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할 게 좀 많죠. 일단은 여러분의 어법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개념이 됐든 문제풀이가 됐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화문 학습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죠. 지난번에 저는 학습법을 다 알려드렸고 그걸 다 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화문 학습 점검은요, 제가 숙제로 내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숙제로 내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한글 가리고 해석해보고 영어 가리고 써보고 뭐 이거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알려준 거에서. 그래서 그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본문에 대한 학습이겠죠. 본문 학습. 본문 학습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3가지로 항상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내용, 세부 내용, 어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점검이 잘 돼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점검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할 게 많다면은 이게 낫고 질문할 게 별로 없다면은 그냥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자, 의견을 주세요. 조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부 지문 나가는 게 좋을 그래요? 그래? 수빈이는?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선택권이 없는데 서한테는? 2대1이라서 서한은 근데 어떤 게 더 나아요? 어차피 2명이 지금 과반수가 넘어갔고 오늘 또 윤호가 또 못 와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죠. 외부 지문이 총 6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얼른 다 끝내버리자. 그러면 얼른 다 끝내버리고 하루에 이제 2개씩 제가 나가는 걸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얼른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어차피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외부 지문을 좀 펴보겠습니다. 외부 지문 원 자서를 좀 펴주시는데 그 외부 지문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를 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는 각각 4과 5과 6과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단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드렸으니까 오늘 아마 그 외부 지문 3, 4번에 대한 단어장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을 어떻게 볼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일단은 우리는 진도를 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진도를 어떻게 나갔나요? 이 외부 지문은? 지금 총 6개 중에 다 나갔나요? 아니면 6개 다 나갔어요? 지금 사과 문법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외부 지문은 진도를 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안 돼요? 몰아서? 그래? 두 개 남았어요 지금. 아 2개 남았고 이게 사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외부지만 다 나왔어. 아 뭐야 지금 헷갈렸어요. 뭐야? 아 6개 다 나간 거예요? 아 그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내용 잘 알겠네요. 알았어. 학교에서 공부를 별로 안 하나? 자 알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처음에 써있는 건 제목이라서 제가 구문 분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Hair transplant possible by 2013. Say doctor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2030년까지 머리 이식이 가능하다고 의사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머리 이식?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가능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맨날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막 이제 아이들이 간혹가다 수능 전날에 연락이 와요. 쌤, 저 내일 수능 보는데 막 떨려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하고 싶냐면은 야, 내가 영어 시간만 너랑 나랑 머리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either. 자, either가 나오면요, either A or B거든요. 그래서 A, B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미리 말하면 외부 지문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학교에서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공상과학이거나 아니면은 플러시랍니다. 줄거리래요. 뭐로부터의 공포 영화의 줄거리랍니다. 뭐가?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게 뭔데? 그거잖아요, 이거.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neurosurgeon 한 신경외과 의사가 말했답니다. 대절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라고 말했는가? Head transplant. 자 머리 이식이 could be possible. 가능할 거래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요 소재는 나왔죠. 어떤 이제 이식에 관련된 거죠. 머리 이식. 이전시키는 거죠. Transplant surgery. 자, 이식 수술은 has common leaves and bounds. 자, 여기서 common leaves and bounds라는 건 제가 이제 그 단어에도 써놨는데요. 이게 급격히 발전하다. 뭐라고요? 앞장이 없다고요? 이건 외부 지문 2잖아요. 외부 지문 1이 있어요. 2개를 줬어요. 제가 2개. 2개. 외부 지문 1 잡서, 2 잡서 따로 있습니다. 앞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잘 챙겨놔야지 자스가 외부 지문 1번이라니까. 자 일단은 좀 이어서 할게요. 얼른 찾아보세요. 그래서 common leaps and bounds 이게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급격히 상승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현재 완료니까. 자 언제? In the last few decades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수량 형용사 할 때 배웠었는데 이제 few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 온다는 거 배웠었죠? 별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organ transplant. 자, 장기 이식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관련된 게 지금 주요 소재는요. 이식에 관련된 거예요. 이식, transplant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식 수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아직 머리 이식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이식이라는 게 진짜 머리 떼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뭐 내용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뇌를 이제 바꾸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식 수술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특히 장기 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꽤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이식은 commonplace 흔한 일이랍니다. 그리고 this past decade 이러한 지난 10년은 has seen face transplant 안면 이식을 봐왔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는 안면 이식을 봐왔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안면 이식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얼굴에 관련된 거를 뭔가 이식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또 next decade. 자, 다음 10년은 could see 볼 수도 있대요. whole heads
머리 전체가 being transplanted 이식되는 것을요. 그럼 머리 그럼 진짜 이거 떼갖고 붙이는 건가 보네요. 머리 전체라고 했으니까. 자,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 C가 지각동사란 녀석이거든. 그래서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형이 나왔다는 거, 요거를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머리 전체가 이식된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머리 전체가 이식된다. 자, 이어서 보자면 그 신경외과 브루스 매튜라는 이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했대요. 뒷부분이라고. 자, 요 문장 조금 중요한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일단 Y라는 의문사가 나와 있고 그 이어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문사의 주어 동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적어로서요. 자, 그런데 believe 뒤를 보면 내가 또 목적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이 believe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that this is possible. 이 덩어리가 believe의 또 다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매튜가 네모가로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모가로가 무엇이냐? 왜 그가 믿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럼 왜 그가 믿는지를인데 뭘 믿는데 this is possible.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지를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가 믿는지를 설명해 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당연히 머리 전체 이식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 뭐죠? 머리 전체 이식, 이걸 지금 목표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식을 봐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그 여러분 한 몇 년 전이지? 꽤 됐는데 한 6년? 5년쯤 됐어요. 대충 한 5, 6년 전인데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하사 2명이 이제 그 목함지뢰를 밟아서 이제 그 다리가 이렇게 절단됐던 그 사건, 되게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거기 이제 그 되게 유명했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치 쪽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최대한 안 할게요. 어쨌든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목함지뢰를 이제 밟아갖고 그게 뻥 하고 터져서 그래서 이제 그 하사 2명이 있었어요. 이제 한 명은 이제 다리 양쪽이 절단이 됐고 한 명은 이제 다리 한쪽이 이제 절단이 돼갖고 이제 국군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방문을 했었죠. 몰라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관심이 없구만 이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에 거의 한 달 내내 뭐 그 얘기만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리 한쪽이 이제 절단된 게 제 아는 후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빠서 이제 거기 이제 병원을 가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 결혼식 때는 이제 내가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이식 수술 같은 걸 받았어요 실제로. 이게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아무튼 이제 그 다리가 좀 절단이 돼서 그런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식 수술을 했고 그거가 결국에는 이식 수술이 좀 어떻게 잘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렇게 막 점프하는 사진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막 이렇게 점프하는 사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카톡 보냈지. 네가 점프한 거냐? 아니 자꾸 기자들이 시켜서 했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오긴 했지만 어쨌든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체 일부를 이식하는 이런 기술은 이미 지난날 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 머리 전체를 이식하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he was actually working. 자, 그는 실제로 작업하고 있었대. 누구랑? 작가 마이클 제이 리라는 사람이랑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작가야 작가. 작가랑 작업을 하고 있대요. 이 신경외과잖아요. 이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작가랑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뭐에 대해서요? Science Fiction Novel. 이 Science Fiction이 일명 우리가 SF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공상과학 소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이 머리 떼갖고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실제 그 작가와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년 볼게요.
He said. 자, 그가 말하기를 initially 처음에 our intention 우리의 의도는 was just 그저 to brainstorm on idea.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경외과 의사랑 그 작가랑 이렇게 자주 만났다며. 만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한 거야. 뭔가를 진짜 이거를 제대로 각 잡고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그냥 깊게 생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거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야 머리 떼갖고 이렇게 붙여서 만약에 그게 다 제대로 되면 어우 대단하지 않을까? 뭐 그냥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냥 그 정도였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나 그리고 it seemed rather silly. 그것은 다소 어리석어 보였겠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But 그러나 then 곧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답니다. It actually isn't.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뭡니까? 내가 여기 써놨죠? silly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지는 않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실제로 어리석지 않구나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실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현 가능할 수도 있구나. 이게 충분히 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SF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그럴 만한 일만은 아니구나. 현실에서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어서 if you transplant 너가 만약에 이식한다면요. The brain and spinal cord together. 자, 함께 이식을 하는 거죠. 뭐랑? 뇌와 척수를요. 됐어요? 그 척수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척추의 이제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척수액이라고 하나 그런 걸. 아무튼간 그거를 함께 이식한다면 it's not impossible.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떼야 돼. 여기랑 이 뇌랑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뇌랑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척추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같이 이렇게 떼갖고 땅 이렇게 붙이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이제 각종 그런 정보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뭐 제가 생물학적인 건 잘 모르는데요. 뭔가 이제 그런 뭐 DNA라던가 뭐 유전적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좀 있어서 아마 이거를 세트로 옮기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63세 이제 의사 매튜가 has performed. 자, 여기서의 perform은 수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수행해 왔답니다. 10,000건 이상의 수술이에요. 여기서 operation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He claims 그는 뭘 주장하느냐? 배절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를 주장한대요. Head transplant. 자, 머리 이식이 would only be possible. 오로지 가능할 것이랍니다. 뭐 한다면 머리가 was accompanied. accompany 하면은 수반하다, 동반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동반된다면요. 직역을 하자면 뭐에 의해서 the whole of each spinal cord. 자, spinal cord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또 역시나 척수가 되는데 그 척수 전체에 의해서 이런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 즉 머리와 척수 전체가 동반되어서 이식된다면은 그러면은 머리 이식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머리, 그러니까 뇌 부분만 떼거나 척수만 뗀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이걸 같이 떼갖고 이식한다면은 그러면 머리 이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dvancement가 주어인데요. 조금 멀리 있죠, 동사가. 여기입니다. advancement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형 동사 mean을 쓴 거고요. 발전인데 어떤 발전이냐? 과로에서의 발전이 되는 거야. 과로에서의 발전. 자, nerve는 신경이고요. spinal cord surgery. surgery는 수술이죠. 그래서 신경과 척수 수술 그리고 robotics 로봇공학이고요. and stem cell transplant이니까 줄기세포 이식입니다. 됐어요? 이런 거에서의 발전이래요.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기술이 발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도 발전을 했고 각종 로봇공학도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 기술도 발전을 했다는 거야. 됐어? 이 발전들이 결국엔 뭘 뜻할 수 있느냐? 네모 괄호를 뜻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 뒤에도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뭐를 의미할 수 있느냐? It could be possible. 가주어예요. 여기 투부정사 진주어입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요. 뭐가? 네모 가로가요. To attach. attach는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On entire spinal cord and head. 자, 그러면 그 척수 전체랑 머리를 부착하는 게 가능할 거랍니다. 어디에다가? 또 다른 몸에다가요. 2030년 전에.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랑 척수 이 전체를요 떼갖고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 떼갖고 붙이는 게 무슨 뭐 레고 조립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많은 기술이 발전했다고. 수술 기술도 발전했고 우리 로봇공학도 발전했고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 기술 이런 것도 발전했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뚝 떼갖고 여기다가 붙이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언제까지? 2030년 전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공상과학 작가랑 이야기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재밌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야. 진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자 계속해서 그 이제 매튜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계속하는가? The thought of keeping the spinal cord in one piece. 자 생각이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유지하는 생각이야. 척수를요 한 조각으로. 그러니까 척수를 한 조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이 has always been 항상 뭐 해왔냐면 완전히 daunting 했대요. 단어가 어렵죠. 벅찬, 힘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벅찼지만 왜냐면 그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척수액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됐어요? 근데 이 전체를 한 조각으로 유지한다면 이 전체를요. 왜냐면 다 따로 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를 하나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벅찼다는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But now, 하지만 이제는 with modern technology, 자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너는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답니다. 즉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매튜가 이어서 또 뭐라고 믿냐? 배터리아를 믿는데 consciousness, 의식 또한 이동할 거래요. 이거 완전 신기하죠, 그렇죠? 의식이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사상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왜 뭐지? 막 우리가 옛날 영화나 아니면 웹툰 같은 데서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몸이 바뀐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소재로만들이 되게 많죠. 근데 만약에 내가 머리랑 척수를 뽑아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만약에 이제 수빈이 몸에 이렇게 넣었어. 수빈이 거랑 바꿨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내 의식이 저기로 가는 거야. 내 의식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로이쌤이 아니게 된 거야. 난 이제 수빈이로 살아야 되는 거야. 수빈이는 로이쌤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옮겨간다고요. 나의 어떤 그런 정체성 자체가 옮겨져 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는요 평생 살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옮기면 되잖아요. 옮기면 되잖아. 몸은 계속 노화하잖아. 그러면은 뭐 좀 이제 이것도 SF스러운 건데 몸을 하나 만드는 거야. 인공으로 만드는 거야. 인간의 신체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옮겨. 뇌와 척수를 옮겨. 그러면 이제 좀 젊고 막 팔팔한 거기로 옮겨.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소재의 영화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식 또한 옮겨갈 거래요. 머리와 척수와 함께요. 하나의 몸에서 또 다른 몸으로. 이거는 from A to B인데요. A에서 B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A에서 B로. 또는 A에서 B까지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A에서 B로 A에서 B까지. From A to B. 자, 그래서 the technology could treat. 이 기술은 치료할 수 있답니다. 이 기술을이라고 나온 것 같네요. 못한 것 같아요. 기술은이에요. 기술은. 이 기술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Spinal cord injuries. 척수 손상과 disease. 질병인데요. 어떤 질병인가? Like muscular dystrophy라고 나왔는데 이 dystrophy는 원래 그 영양실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 영양실조니까 근육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근위축증이라고 좀 전문 용어로 나오는데
근육 손실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 거와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 얘만 옮겨가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전체 이제 소재는 이 시계에 대한 거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내용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글에서 이제 목표로 삼는 게 있어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2030년까지 머리 20, 그러니까 머리 전체죠. 머리 전체 이식 수술에 성공하는 거. 이게 목표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 닥터 매튜가 하는 말의 목표가 이거죠, 이거.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거. 자, 근거로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식은 이미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이식 수술이 있었다는 거죠. 이식 수술이 있었음. 요거. 그러니까 다른 이식도 가능한데 왜 얼굴 전체, 머리 전체 이식이라고 왜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거로서 제시한 게 뭐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보자. 뭐 이제 여러 이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죠, 그렇죠?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머리 전체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는 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핵심인데 얘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일단 이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또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이제 그 수술 기술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 수술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공학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줄기세포 이식이죠. 줄기세포 이식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현대 기술로 뭐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의식 전이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의식 전이도 가능.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는 뭐 여기까지는 나와 있고 뭐랄까. 잠깐만요. 의식 전이도 가능하다는 거는 근거라기보다는 여러분 죄송해요. 결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거는 아니고 결과. 의식 전이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척수 손상 그리고 근위축증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결과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재는 이식에 관련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 이식이에요. 머리 이식. 알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머리 전체 이식 수술에 성공하는 게 목표다. 그럼 어떻게 수술이 가능하겠느냐? 일단 그동안 수많은 이식 수술이 있었다. 그리고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얘를 이식할 수 있느냐? 여러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식 전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척수 손상이나 근위축증 같은 치료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외부 지문 1번 이제 머리 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마 중에서는 외부 지문에서 보통 어법에 대한 거는 크게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에 대한 거, 전체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지문 두 번째 거를 볼 건데요. 외부 지문 두 번째 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좀만 쉬세요.
자, 다음 그 아까 저기 뭐냐 은호 그거 받았어요? 단어장이랑 그거. 네. 아, 그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보자. 외부 질문 두 번째. 자, 일어나시고. 자, 이번에도 학교에서 한 거니까 딱 해볼게요. 외부 질문 두 번째 펼치십시오.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다 떨어? 말로 해, 말로. 어? 말로 해. 왜 부시고 던지고 그래? 어? 말로 해, 말로. 어? 이 쓰러지지 말고. 어? 두 번째 외부 질문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볼게요. Hospitals get vintage makeover to help dementi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제가 구문 분석을 안 해놨는데 제목이라 일부러 안 해놨거든요.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get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역동사 배웠었죠, 그렇죠? 그때 나왔던 준사역동사라는 녀석입니다. 준사역동사.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얘가 뭐뭐 하게 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들이 빈티지 변신이 치매를 돕게 한다. 됐어? 이렇게 뭐 해석이 됩니다.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빈티지 변신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 뭐 이거겠죠. 자, 그럼 바로 내용 가보겠습니다. Hospitals in the United Kingdom. 자, 영국의 병원들은요, are adapting, 적응하고 있대요. 바로 하기 위해서요.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응을 하고 있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Who suffer from dementia. 자, suffer from이 뭐로부터 고통받다. dementia는 치매죠. 그래서 치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응하고 있대요. 그럼 뭐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뒷내용을 볼게요. Many hospitals. 자, 많은 병원들이 have undergone. 자, 이 undergo가 이제 원형인데요. undergo는 겪다라는 뜻입니다. 겪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빈티지 변신을 겪어왔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괄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괄호하기 위해서. 됐어?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된 건데, 자, 여기서 또 make가 사역 동사로 쓰였거든. 그래서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트리거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잠깐 보시면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help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to trigger 이렇게 써도 돼요. 자, 트리거라는 거는 유발하다라는 뜻이거든.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memories about the past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치매라는 건 결국에는 기억 상실에 관련된 질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뭔가 기억을 회복, 복원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빈티지 변신이라는 걸 했다는 거죠. 빈티지 변신. 그래서 그 빈티지 변신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왜 더 편안함을 느낄까요? 더 익숙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치매를 대부분 겪는 거는 노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인 입장에서 좀 뭔가 이렇게 옛날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좀 익숙할 거 아니야. 이 치매 환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약간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느낌으로 또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기억력의 복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빈티지 변신이라는 걸 해왔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긴데 구문은 별거 없어요. 구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변신은 네모괄호를 포함한다예요. 네모괄호가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티지 변신이라는 게 그래서 뭔데, 정확하게 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만드는 걸 포함하는데요. 티룸을 이제 만든답니다. 티룸은 말 그대로 다방이야, 다방. 그래서 옛날식 카페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그게 어떤 다방이냐? 대자리아가 꾸며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that look the same. 똑같아 보인대. as 뭐랑 those 그것들이랑. 여기서의 그것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tea rooms를 가리키는 겁니다. tea rooms. rooms가 지금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From the 1954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1950년대로부터의 그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대의 그 이제 다방과 똑같아 보이는 그런 다방 됐어?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small movie theater니까 작은 영화관이겠죠. 어떤 영화관인가 관계 부사 where가 나왔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하면 돼요. 환자들이 볼 수 있어요. 오래된 black and white니까 흑백이야 말 그대로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볼 수 있답니다. From yesteryears. 자, yesteryear 하면은 그냥 지난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날로부터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영화관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세 번째 1950년대 테마의 기업방 뭐 이런 거를 또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full of라는 게 지금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왜냐면 기니까요. 기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항상 영어는. 그래서 1950년대로부터의 가구와 예술 작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는 1950년대 테마의 기억의 방 뭐 이런 거를 또 만들었답니다. 이런 게 다 뭡니까? 빈티지 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병원에서. 자, 이어서 보자면 이 UK's National Health Service 이걸 줄여서 NHS라고 하는데 영국의 국민건강 서비스래요. 국민건강 서비스가 말했답니다. 대절 이하라고. 대절이 또 길죠. The dementia friendly adaptations. friendly가 아까 쌤이 잠깐 말했던 익숙한 또는 친숙한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친숙한, 친밀한이라는 뜻인데 intimate라는 뜻이 있어요. intimate. intimate가 친밀한이라는 뜻이에요. 친밀한. friendly랑 똑같은 뜻입니다. 형용사로서 친밀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치매 친화적인 적응이 could help 도울 수 있답니다. 또 오형식이야 얘들아. 우리가 사역동사 할 때 배운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됐죠? 동사원형 써도 됩니다. 그냥 cope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럼 환자들이 cope with stress. cope with는 다루다, 대처하다 이런 뜻이거든. deal with랑 같은 뜻이에요. deal with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relaxing 휴식을 취함으로써. 어떻게? in familiar surroundings. familiar 또 나왔죠? 이 familiar도 뭡니까? 친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친근한. 자, 그래서 친근한 surroundings는 주변 환경. 친근한 주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요. 어떤 환경이냐? 또 꾸며주는 거야. That could bring back. bring back 하면 되돌려주는 겁니다. 행복한 기억을 되돌려줄 수 있는 친근한 주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그 환자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NHS라는 이제 그 국민건강공단에서 이제 말한 게 바로 무엇이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빈티지 변신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됐죠? 자, 그러면 소재는 벌써 이미 진작에 많이 나왔죠. 뭡니까? 일단 빈티지 변신이에요. 빈티지 변신. 자, 그리고 또 뭐 나왔습니까? 환자, 특히 치매가 되겠죠. 치매. 됐어요? 여기에 있어서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되는. 됐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글의 주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치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dementia는 is a term,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냐? For diseases and conditions. 질병과 상태에 대한 용어인데요. 어떤 질병과 상태냐? That involve a decline in memory. 즉, 기억력에 있어서의 저하, 감소 이런 뜻이야. decline은. 즉, 기억력 감소를 수반하는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그런 용어를 총취합해서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은 뭐 겪어볼 일이 없었겠지만 그 전문용어로 blackout이라는 표현인데요. blackout. 그 blackout이 이제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술 마시고 필름 끊긴다 막 이런 표현을 흔히 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blackout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치매의 일종이에요. 일종의. 한 번 겪어봤어요, 저도.
어찌됐든간 그러니까 기억력 저하를 포함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필름 끊겼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질병까지는 아니고 사실 필름 끊긴 게 근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치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It is also accompanied. 자, 그것은 또한 수반됩니다. by a deterioration. 발음도 어렵죠. 이것도 감소, 저하, 악화 뭐 이런 뜻이에요. 악화에 의해서 자, in language ability, 언어 능력, 그리고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other thinking skills니까 다른 어떤 사고력이 되겠죠. 사고적인 기술이니까. 이런 것도 수반한대요. 즉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이제 dementia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한다면 기억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저하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저하나 다른 사고 능력에서의 저하도 우리가 치매의 일종으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the condition, 그 상태. 그 상태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말한 거겠죠.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반적인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즉 치매의 상태를 말합니다. 됐죠? 자, 치매의 상태는 대단히 영향을 끼쳐요. 어디에? A person's ability,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To perform everyday activities. everyday 붙어있는 거, 일상적인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기억을 못해.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근데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뭔가 뭐 내가 많이 다쳤으면 뭐 이제 약국에 가서 뭐 약을 바른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게 문제 해결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사고를 못 하는 거야. 그냥 넘어지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치매의 가장 일반적인 이제 예시를 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요, is the most common cause of dementia. 그래서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랍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estimate는 추정하다 또는 추산하다 이런 겁니다. 자, 뭘 추정하느냐? There to be. 자, 그곳에 있을 거라고요. 46.8 밀리언인데 밀리언이 100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면 됩니다. 즉 4,680만이에요. 4,68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living with dementia니까 치매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4,680만 명 정도 있을 거다라고 추산을 한답니다. 거의 대한민국 국민만큼 있는 거죠. 치매 환자가 엄청 많죠. Someone in the world. 자, 세계 누군가는 develops it every 3 seconds. 그것을 3초마다 발달시킨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 누군가가 3초마다 그걸 발달시킨다는 건 지금 현재 계속해서 3초마다 우리 3초가 흐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치매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죠? 자, 또 NHS는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죠 아까. 그 공단이 뭐라고 믿느냐? 여기도 또 대신 생략되어 있네요. 자, 대절을 믿는데 as makeover facilities. 그곳에 그 변신 시설이겠죠. 아까 그 빈티지 변신이 된 그 시설 말하는 거예요. 그 시설이 dementia patients, 치매 환자들을 도울 거라고 믿는답니다. 똑같은 말 계속 한 거죠. 자, 바로 이어서 그곳은, 즉 NHS는 말했답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가? Having a dementia-friendly place to stay. 좀 정확하게 해보자면 이 to stay가 이 place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데 치매 친화적인 장소겠죠. 근데 어떤 장소야? 머무를 장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 친화적인 머물 만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may help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왔어요.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됐죠? 자, 그래서 환자들이
adjust 하도록 도와주고요. lessen 하게 도와주고요. reduce 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 잘 adjust는 적응하다예요. 마찬가지.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어디에? to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 환경에. 또 lessen the likelihood of falls. 자, falls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낙하의 가능성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reduce their reliance on medicine. 약에 대한 reliance는 의존 또는 의존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의존을 줄여줄 수 있다. 라고 그곳에서 말했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내용 끝났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티지 변신, 침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글의 전반적인 소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주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정리해서 글로 쓰면 이게 주제예요. 됐어요? 그래서 좀 옛날 감성 느낌? 그러니까 빈티지 변신이라고 할게요.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빈티지 변신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변신은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주제야. 이글 전체의 주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빈티지 변신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서 나온 게 있는데 부연 설명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부연 설명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 1번은 뭐에 대한 거냐면요. 빈티지 변신이 그래서 무엇이냐? 빈티지 변신이란 게 무엇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 시계, 그러니까 1950년대 스타일의 여러 가지를 구현해낸 것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0년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백 영화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뭔가 이제 뭐 무슨 뭐 가구라던가 뭐 이런 기억의 방, 뭐 가구나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1950년대 여러 가지를 구현해낸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빈티지 변신의 어떤 예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부연 설명은 빈티지 변신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했잖아. 그럼 왜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왜 도움이 되는가?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왜 도움이 될까?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은 환자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된대요. 왜냐면은 익숙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익숙함을 통해 스트레스가 저하된대요.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치매에 대한 뭐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요 내용이 지금 뒷부분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보자. 왜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나왔네요. 이게 좀 중간에 이제 끊겨서 나왔었는데 지금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또 많죠. 아까 전에 추락의 가능성을 줄인다. 추락 가능성 감소. 그리고 약에 대한 의존도 감소다. 이렇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부연 설명이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2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3번도 나오는데 제가 자리가 좁아서 쌤은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부연 설명 3번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치매 정의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아까 이제 앞부분에 봤을 때 치매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억력 저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억력 저하 상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력 저하 상태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아까 나왔던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기타 사고력 저하, 이것도 수반된다고 했죠. 그래서 언어 능력, 그리고 또 뭐였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고력 저하, 이것도 우리가 치매로 본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예시도 따로 써볼게요. 그 예시로서 이제 설명한 거는 이제 예시라기보다는 소리 다시 쓸게요. 그 이 치매의 원인,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얘기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었죠. 알츠하이머.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그 통계라고 하면 될까요? 통계? 그럼 전 세계적으로 4,680만 명.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연 설명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빈티지 변신이라는 건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거를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빈티지 변신이라는 게 그래서 뭔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치매 환자들에게 왜 도움이 되는데 익스컴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저하되고 주변 환경에 다 더 잘 적응하게 되고 추락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고 약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근거를 얘기했죠. 세 번째, 그럼 치매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치매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로 인한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고, 그럼 치매가 왜 생기느냐?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럼 통계를 내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4,680만 명이 앓고 있다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꽤 길게 썼는데 생각보다 길진 않은 게, 왜냐면 이것 전체가 본문에 대한 거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외부 지문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사역동사에서 오형식 구조에 대한 거를 배웠잖아요.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 근데 이미 제목부터 준사역동사로 나왔잖아. get이라는 녀석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역동사 make도 되게 많이 나왔고 준사역동사 help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법으로도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갖고 외부 지문 두 번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을 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전체 내용이 뭐냐,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특히 외부 지문은 단어가 어려운 게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단어 암기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오마 중에서 거의 무조건 시험 내는 게 하나 있어요. 외부 지문에서 거의 무조건 내는 거. 보통 외부 지문에서 시험 내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용 일치에 관련된 겁니다. 내용 일치.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문제, 아니면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의 90% 이상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휘에 관련된 거. 어휘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밑줄 5개 쳐놓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밑줄 5개 쳐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없는 표현 골라라, 이런 거.
이런 걸 잘 내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내냐면요. 여러분이 그 학교 프린트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학교 프린트 보면은 어디 보자. 여기에는 없네요. 원래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면은 보통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요 오마중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매칭 시키는 게 없다 보니까 요게 지금 영영풀이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매칭을 시킬 수도 있어요. 요걸 기반으로. 어떻게? 밑줄 5개 쳐놓는 거야. 여기 단어들 보이잖아. 밑줄 5개 쳐놔. 본문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위 본문에서 밑줄 친 거를 설명하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결국 이거 매칭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마중 외부 지문은요. 프린트에서 출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프린트에서. 아래도 보면은 요 질문들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서술형으로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쌤이랑 어떻게 시험 낼 거냐? 이 질문들 있죠. 요거 1, 2, 3번 질문 나와 있죠. 이거 자체를 보기로 낼 거예요. 나랑. 이거를 보기로 낼 거야. 왜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1번 What kind of movie did the article 어쩌고저쩌고 2번 What did the doctor 어쩌고저쩌고 3번 What disease did the doctor 어쩌고 나와 있죠. 요거를요 그냥 보기문에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전부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2개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야 프린트에서. 여기 그리고 아래 대놓고 true or false 나왔잖아요.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일치하는 애가 이제 일치하는 애 4개 뽑고 불일치하는 거 하나 뽑아갖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불일치하는 거 4개 뽑고 일치하는 거 하나 뽑아서 일치하는 거 골라. 됐어?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난번 시험에서 냈던 것처럼 이 7개를 그대로 다 내는 거야. 그리고 일치하는 게 몇 개냐? 아니면 일치하는 거 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프린트에서 대부분 시험을 출제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면서 분명히 이걸 풀어줬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학교에서 쓴 답이 일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부 지문 진도를 다 나가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기가 되어 있을 거고 이 필기본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기반으로 왜냐면 학교에서 무조건 필기해준 걸로 대부분 시험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해준 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뭐 변형 문제를 나중에 내거나 할 때 그때 좀 이걸 가지고 좀 내볼 테니까 이 필기본 다 한다고 했죠? 6개 질문에 대해서 그 필기본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부 지문 3번째, 4번째 거를 볼 테니까 그때 또 자료 드릴 거고 단어나 숙제나 뭐 이런 부분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